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예. 자, 전해드린 것처럼 구조 작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물자들이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사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소방본부에서 신속하게 그 대응 2단계까지 마련해서 그 구조 작업은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사망자 중에서는 뭐 고등학생도 또 있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내버스 매몰자에 대한 구조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구청에서 확인하는 그 CCTV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버스만 매몰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 걸로 보인다. 이런 상황, 이렇게까지 지금 파악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버스뿐만 아니고 또 건물 내에 있던 그 공사 그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추가로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내부도 한번 샅샅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련 수색을 완료하는 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건물 내부에 매물자가 있다고 하면 그 건물 그 잔해들을 그 하나씩 파헤쳐가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마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일 텐데 앞으로의 좀 수색은 그럼 어떻게 좀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 야간 작업은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수색되기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매물자 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사고 원인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철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 첫날이었고요, 오늘이. 5층 건물 높이와 좀 비슷하게 토산을 쌓아놓고 거기에 굴삭기를 올려서 철거 작업을 했다라고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보면 5층 건물 그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 층씩 좀 부서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안쪽부터 바깥 방향으로 이제 건물을 조금씩 부숴가는 작업 진행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철거 작업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할 때 그 파쇄공법이나 그 절단공법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공법은 그 절단공법으로 보여집니다. 위층부터 이제 차례대로 기계 등을 이용해서 건물을 절단한 후에 그 절단한 그 철골 등을 이제 옮기는 작업으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파쇄공법이라고 해서 파쇄공법은 그 폭약을 사용해서 건물을 일시에 발파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쇄공법보다는 절단공법이 시간은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보다 안전한 공법인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 상황을 봐서는 크게는 그 해체 작업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그 철거 과정에서 뭔가 아직 초반 부분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뭐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내력벽이라든가 일반적인 뭐 내부적인 것부터 내부에 있는 사항부터 먼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주요 구조부를 건드렸다든가 뭐 기둥이라든가 내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건드렸을 경우에는 건물이 일시에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뭐 건물에 어떤 잔류가스가 있다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또 폭발을 해서 그 건물이 붕괴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철거 작업은 4명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붕괴 직전에 이제 이상 징후가 파악이 되면서
당시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를 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피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현장 통제가 좀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건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 공사 감리자가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해체 공사 감리자가 현장의 화재라든가 붕괴 방지 대책 그리고 그 교통 안전이라든지 안전 통로를 확보해야 되고요. 예. 추락이나 낙하 방지 대책까지 완전하게 세우고 이런 것들이 그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로자가 대피를 할 정도 되면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대피를 한 후에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인도에 대한 통제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대한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런 위험 징후가 감지가 됐을 때 인도에 대한 통제를 하고 도로에 대한 통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인도뿐만 아니고 바로 이제 그 건물 앞에 이제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로에 대한 통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람 같으면 보도라면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이제 버스가 바로 앞으로 또 잠시 정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버스 통제가 제대로 안 된 것이죠. 그 방어벽이라든지 어떤 안전 장치는 이런 철거 작업 과정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당시 영상을 보면 지금 얇은 영상에 가림막만 나오는데요.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예. 있고요. 그렇게 또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외부를 철거를 할 때는 붕괴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야 되고 또 낙하물 방지 대책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가 이런 가설 울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또 붕괴가 됐을 때 그 건물 밖으로 그 일정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그 가림막 정도의 천과 쇠 파이프 정도로 가려져 있는 그 정도의 안전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만 설치돼 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혹시나 모를 붕괴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좀 미흡하게 설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 건물은 바로 보도가 있었고 또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붕괴나 낙하물 방지 대책은 특별하게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가름막으로 가지고는 어떤 그 낙하물이라든가 붕괴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보도라든가 그 도로를 덮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글쎄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건물이 무너진 이유를 좀 뭐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철거를 그 해치 순서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요 구조부 같은 것들을 맨 마지막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는 과정에 어떤 주요 구조부 내력벽이라든가 어떤 그 기둥을 건드렸다든가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 과정에서 어떤 잔류가스가 건물에 남아 있는데 그런 잔류가스가 폭발이 돼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았나 그런 원인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원인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일 오후 1시에 국과수와 함께 소방당국이 현장 감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현장 감식을 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잔류가스가 남아서 폭발을 한 건지 주요 내력벽이 먼저 철거가 돼서 붕괴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보통 최장 기간은 보통 한 달까지는 걸리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면 그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에 서울 서초구에서는 이때도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차를 타고 있던 예비 신부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당시 그 서초구 잠원동 그 사고 때 보면 예. 그 현장 소장이라든지 감리 보조자 이런 8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예. 뭐 업체 대표가 징역 2년 정도 선고를 받았는데 큰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는데 이 벌칙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예. 이런 그 사망 사고까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근로자라든가 사업주가 이 안전의식, 건물 철거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뭐 조급함 또 빨리 철거를 해야지 어떤 또 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안전제일주의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였습니다.